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시장 구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6장 우리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투입물에 해당하죠. 인풋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노동과 자본 그런 것들이 주로 투입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투입을 해서 뭔가 아웃풋을 창출해 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었어 기업이. 그럼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나눠주는 게 바로 소득 분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챕터 6장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생산물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생산이 이거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대가로 뭔가를 받아가요. 그게 바로 요소시장이다 라고 하고 소득 분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산 요소에 대한 노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면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래되는 건 아닙니다. 노예제도는 당연히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노동의 서비스가 거래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수요하는 거잖아.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자본시장이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캐피탈이라는 게 실물자본입니다. 어떤 도구 같은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실물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당신은 어떤 펑션, 기능을 했습니까? 라고 해서 기능별 소득 분배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소득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 이걸 우리가 계층별 소득 분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생산 요소 시장과 기능별 소득 분배다 라고 하면요. 당신은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어떤 펑션을 했습니까? 그거야. 저는요 노동을 제공했는데요. 저는요 자본을 제공했는데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게 노동소득 임금이 되고요.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게 자본소득 또는 이자율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노동시장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 똑같습니다.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거래가 되는데 그때 노동에 대한 수요 누가 노동을 수요합니까? 하면 기업이 주체가 됩니다. 기업이 노동 서비스를 수요하고요. 노동 서비스를 사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얼마나 노동을 수요할 것인가 보면요. 기업이 물건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 얼마나 채용할래? 이건데 임금을 보고 결정합니다. 주어진 임금 하에서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이걸 나중에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수평축에는 노동이라고 할게요. 노동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노동시간 해도 되고요. 수직축에는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 의미는 시장에서 임금이 주어졌을 때 당신은 몇 명을 채용할 건가요? 이거야. 만약에 한 명을 1시간 채용하는데 아니면 한 명이라 할게요. 채용하는데 시장에서 임금이 만약에 500만 원 준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2명 채용할래? 이렇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절반으로 떨어져서 임금이 월급으로 해서 200만 원 준다 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임금 하에서 노동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명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 합니다. 자, 다시 옆에서 봐요. 옆에서 바라다 봐서 지금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주어진 임금 수준 하에서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할 것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보통은 이제 임금이 싸지게 되면 노동자를 많이 채용한다 해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노동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반면에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게요.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는 기업이 되고요.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공급하는 주체는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당신은 노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노동이 좋습니까? 아니야. 우린 여가를 즐기는 걸 좋아해. 근데 왜 노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그걸 갖고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기 위한 그래서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여가를 할 것인가? 여가를 즐길 것인가? 이 소득이 뭐야? 소득이 노동입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노동을 해야 돈을 벌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 자, 여기 보시면 자, 똑같이 임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노동 시간 근로자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만약에 올라갔어.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렇게 4명씩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200만 원 줄 때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몇 명 없게 되다가 자, 여기는 우리가 C라고 할게요.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동자 수, 노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우리가 바로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균형 임금과 균형 노동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자세한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그대로 노동시장에서도 우리가 적용하게 될 걸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분배라고 할 때 기능별 소득 분배라는 얘기를 씁니다. 어떤 펑션을 제공했습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투입에 대한 대가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공하고요.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공하고요. 또 토지를 제공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땅값에 해당하는 지대를 제공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영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이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에 따른 생산성에 따른 기여의 원칙 이거 잘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은 이렇게 생산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수히 많은 인풋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와서 기업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어요. 이 아웃풋은 뭐 사과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웃풋이 이렇게 Q로 돼 있겠죠. 자, 이게 기업이야. 기업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노동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자본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땅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동과 자본, 땅이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막 뭔가 회사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경영자, 경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사과나 자동차를 생산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수입을 얻어서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노동에 대한 분배, 자본에 대한 분배, 토지에 대한 분배, 경영에 대한 분배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 때문에 살짝 보는 건데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여기 보시면 임금을 제공하게 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를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이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을 10대를 빌려줬어. 아니면 돼지를 10마리 빌려줬어. 그럼 그 다음 1년 후에 11마리를 받게 됩니다. 10마리 빌려준 거 대비 1마리 더 추가 받았으니까 그게 10%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땅을 빌려줬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득을 우리가 지대라는 말을 쓰고요. 이 나머지를 다 지급하고 남은 거 그걸 바로 우리가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배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왜 높은 연봉이나 이렇게 계약금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기여한 바가 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여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분배하는 거. 이게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계층별 소득 분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의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분포야, 분포. 여기서 말하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나 이 소득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을 불평등, 불균등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은 이제 양극화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더 나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소득의 사이즈를 가지고요. 얼마나 사회 상태가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거.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고요. 지니 계수라는 게 있고 소득의 사이즈별로 나타내는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거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킨슨 지수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수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로렌츠, 지니, 10분위, 애킨슨, 5분위 지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세상이 불평등합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을 좀 어느 정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누진세 제도. 누진세라는 게 뭐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누진세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좀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약간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 그게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득 분배 관련해서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되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디스트리뷰션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때 기능별 소득 분배는 당신은 어떤 펑션을 제공했습니까에 따라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계층별 소득 분배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부가 나눠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등이 만연화되면 그 사회가 불안하고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뭔가 불평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으로 누진세라든가 아니면 실업보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이런 사회 안전망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런 파트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